이번 강의는 한국 농산물 유통의 발전 경험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공영도매 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영도매 시장에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피폐한 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해 1962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은 1차에는 기간 산업의 확충과 사회 간접 자본 투자, 2차에는 산림 녹화, 과학기술 진흥, 산업 고도화, 3차에는 중화학공업과 농업 근대화, 4차에는 자립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 5차에는 물가 안정, 시장 경쟁 활성화, 소외부문 개발, 6차에는 경제 선진화와 국민 복지 증진, 7차에는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1996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이러한 산업 육성 정책들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1977년 농안법 제정을 통해 농산물 도매 시장과 시장 구성원, 그 역할을 규정하고 농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 상황에 맞추어 2021년까지 59회의 법 개정을 하면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 투자로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1987년 서울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을 설치합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연면적은 16만 3천 평으로 축구장 74개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출하산지의 조직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농업인 단체를 조직하고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산지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읍면동 단위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지역농협을 조직하고 농협중앙회를 설립하여 산지 조직을 육성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농산물 유통 분야의 산업 육성책을 써서 관여하는 이유는 농산물 유통 산업이 국민 생활 및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농업 육성이나 농산물 유통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185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감자를 주 작물로 식량난을 극복하고 인구 증가를 겪고 있던 아일랜드에 감자 역병이 발생해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결과로 800만 명에 달하던 아일랜드 인구 중 100만 명가량이 죽고 100만 명이 기근을 피해 이주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820년대에 600만 명이던 아일랜드 인구는 감자를 주작물로 식량화하는 데 성공해서 1840년대에 800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에 인구는 600만 명대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에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던 아일랜드인은 밀이나 옥수수는 영국으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수탈당하지 않는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고 당시에 감자가 수탈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유럽에서 감자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유언비어도 있었고 영양학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서 수탈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자 역병으로 감자가 없어졌음에도 아일랜드는 주변국에서 밀이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아일랜드인이 대기근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는 예입니다. 만약 아일랜드 지방정부가 단일 품종의 감자를 보급하지 않았다면 또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 정부가 식량 원조에 적극적이었다면 아일랜드가 수탈당하지 않고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갖추었다면 있지 않을 수도 있었던 비극인 것입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은 전 근대 사회에서만 가능했던 일처럼 보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각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식량을 자원화, 무기화한다면 언제든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이 관세 보복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식주 중에서 국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매우 가난했던 1950년대부터 농산물의 산지를 조직화하고 농산물 유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체제를 만들어 왔으며 이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수급이 안정된 것은 농업 생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저장 능력의 향상도 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율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전개하여 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농산물 유통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농산물 산업 육성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왔던 농산물 유통 정책과 공영 도매 시장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 생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농립어업 총조사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 인구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없고 기대 수명을 85세로 보았을 때 25년 후에는 농업 생산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는 소득원으로서 농업의 가능성입니다. 소득원으로서 농촌을 선택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 지역을 제외한 내륙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농협 등에서 농가소득 5천만 원 운동을 벌여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 농가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촌에 인력이 유입되려면 결국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득에 미치지도 못하고 일도 쉽지 않은 농업 분야에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업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생산 원가에 기반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출하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판매 확대가 수익의 확대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또한 경매 제도는 생산자의 생산 원가나 이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격 하락기에도 어쩔 수 없이 생산 원가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는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은 양면의 칼과 같아서 농가 소득을 높이면 일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종의 유토피아적 희생을 하고 있는 농업과 농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농업 생산자 단체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규모화하고 가격 결정 방식에 경매 이외에 정가 수입 매매를 확대하고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 보전 활동,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변화, 인력 절감을 위해서 벼 직파 재배를 보급하는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영 도매 시장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도매 시장은 물류 효율화 측면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하역기계와 미흡 등으로 인해 물류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설 현대화 작업과 파레타이징 출하 유도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 정책과 공영 도매 시장은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공영 도매 시장과 그 대안적 경로인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좋은 성공 사례이며 농수산물 유통 경로의 안정화를 꿈꾸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안정 정책과 다른 산업 육성 정책들의 성공에 따라 한국은 매우 안정적인 농산물 도매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정책과 시장이 앞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